실무 풀 거예요. 문제 1번.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1번은 무조건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초정보관리랑 여기 뭐야? 정기분, 재무제표. 근데 1번하고 2번은 하실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3번은 안 될 거예요. 3번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하지 마세요. 문제 1번에 1, 2, 3번.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1번, 2번 하시고 3번은 고민만 해보십시오. 왜냐면 3번이 그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별거 없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3번이 좀 어려워요. 일단 1번은 여기 카드 가서 99902 치고 그 다음에 한국카드 치고 매출 치고 5640023 여긴 별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나오시고 2번은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가서 외상매출금 가서 밑에서 F 몇이요? 2 진도 1500 여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차익금 가서 F2 어디요? 완도 2000 여기 꼭 보시고 끝. 빨리 해야 돼요 이런 거.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시간을 몇 분 이렇게 드리니까 상관없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는 건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한 80% 풀면은 쉬십시오 그럴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시간 조정을 못 해요. 시간 배분을. 그래서 시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체킹 꼭 하셔야 돼요. 3번 앞에 보세요.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네.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 상태표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죠. 근데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 안 나. 그러면 넘겨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틀리면 되죠. 몇 점 감점? 4점 감점. 우리 딴 거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르는 거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어차피 맞을 거 틀릴 거. 틀릴 거면 손 안 대고 틀리는 게 본인한테 플러스예요. 왜냐면 딴 거 하나 더 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가 틀렸대요. 기말이 틀렸대요. 기말이. 기말 틀리면 제가 여기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들어오세요. 여기 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오셨습니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원재료 있죠. 550이 아니라 500 고쳐요. 제공품 800이 아니라 900 또 고쳐요. 제품 1550이 아니라 1500 30초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세요. 뭐 요거 3개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문제 2번 해도 돼요. 예. 다 하고 시간 남았어. 뒤에 거 그냥 쭉 하면 돼요. 어차피 뒤에 거 다 풀어야 되니까 오늘. 되셨습니까? 예. 우리 앞에 보세요.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문제 딱 읽자마자 머릿속에서 뭐뭐뭐뭐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가야 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섬주섬 나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이거 하는데 어떤 분 10분 만에 해요. 10분 만에 해요. 딴 걸 못 푼다고요. 딴 거 2개 맞히면 6점이라고요. 얘 몇 점이에요? 4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이나 길어야 4분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항상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왜요? 이거 하나가 5분, 10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요건 금방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금방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 누르세요. 여기 있죠. 정기분 원가명세서 누르시고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리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한 장짜리 외워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재료비 눌러주세요. 아까도 재료비 공식 썼었는데 재료비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당기 원재료 빼기 기말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있잖아요. 아까 고친 거에. 그래서 얘를 누르는 거예요. 왜요? 기말 원재료 잘 고쳐졌나 봐야죠. 500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나와야 돼요? 900.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패스. 맞으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얼마 있어요? 149, 509, 600. 결론은 기억 안 나면 손대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원가 명세서 끝났죠. 이제 어디요? 네, 손익계산서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매출원가. 우리 T자 매출원가 쓸 때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품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요렇게 있어요. 기말제품 1500 맞죠? 단기제품은 아까 우리가 얼마 썼어요? 149, 509, 600. 근데 얘 맞아요? 틀려요? 그럼 고쳐요. 요거 쓰시면 돼요. 149, 509, 600. 그래서 149, 500, 149, 500, 600. 요거 쓰시면 돼요. 149, 509. 149, 509, 600. 오케이. 금액도 편한 걸로 주지. 좀 1억 4,900. 얼마나 좋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쓰라고 되어 있어요. 뭐 쓰라고요? 당기순이익 49, 899, 600. 이게 왜 4점짜리예요? 귀찮아서 4점짜리예요. 네, 귀찮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안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도 외워는 놓으십시오. 확률이 높은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잉여금.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잉여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49899 600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쓴 것도 49899 600.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건드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를 쓰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래서 여기가 109, 307, 250 나오죠? 또 쓰세요. 그러니까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맞나 틀리나 끝이에요. 그래서 109, 309, 307, 2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서 끝난다고요? 재무상태표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미처분을 봐라 2월을 봐라 2월이에요. 한 장짜리에 보시면. 그래서 재무상태표 와서 2월을 봤더니 109, 307, 250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잘했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은 대차차액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러면 4점. 나오십시오. 넘어갈 겁니다. 결론은 이거 외우고 연습해야 돼요. 문제 2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분이에요. 네. 이해는 해요. 한두 개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만 빼야 돼요. 어떤 분들은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 네. 그러면 못해요. 문제 2번은 일반 전표예요. 무슨 전표요? 네, 총 6문제 있습니다. 몇 문제요? 6문제. 많이는 못 드리고 12분 드릴 테니까 분개하고 입력까지 하세요. 입력은 여기에다 하면 됩니다. 여기 무슨 전표 입력? 네, 일반 전표 입력. 날짜 틀리면 안 돼요. 날짜 신경 쓰시고 분개에 맞춰서 등록하십시오. 하세요. 1번 보시면 7월 며칠이요? 10일.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만기 도래되어 이자 12만 원과 원금을 수표 발행했죠. 대변의 당좌 예금 2,012만 원.
분계만 써드릴 거예요. 왜냐면 차변 대변 넣는 건 할 수 있죠.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봐드릴게요. 짧게 빌렸다 길게 빌렸다. 장기 차입금 2천. 무슨 은행? 국민은행. 이자 주죠. 무슨 비용? 얼마요? 끝. 다음 문제. 8월 10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어음. 두 번째 줄에 뭐야? 할인. 세 번째 줄에 매각거래. 그래서 어음 할인. 무슨 거래? 나오면 뭐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제가 기억력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매출 채권 무슨 손실? 15. 나머지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335만원. 대변에 무슨 어음? 받을 어음 350. 어디요? 똑똑. 됐습니까?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왜 차변이요? 비용 증가. 받을 어음은요? 자산 감소. 9월 9일 풀기 전에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자? 원가 처리하자. 그리고 집에서는 답 헷갈리면 여기 안에 답지 있죠? 네, 거기에 답 다 써 있어요. 9월 9일 땅 샀죠? 토지. 2억 아니죠? 2억 953만원. 왜요? 취득세는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2억은 미지급했대요. 미지 급금 2억. 한 부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953만원. 끝. 왜요?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틀렸어. 괜찮아요. 집에서 보고 다음에 나왔을 때 뭐 하면 돼요? 안 틀리면 돼요. 어차피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데요. 뭐. 9월 10일 보통 예금으로 냈죠? 네. 40에 60에 100만원에서 얼마 냈어요? 200. 그리고 제가 이거 풀면서 분명히 그 얘기 했죠. 시험 때는 뭘로 처리하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왔잖아요. 뭘로 처리하래요? 네. 직원이 내는 거 예수금 얼마 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인데 영업부죠. 몇 번대? 800번대. 뭐요? 세금과 공과 얼마요? 40. 그 다음에 5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요? 60. 끝. 180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0개 한 번 더 풀어보라고 드린 이유가 뭐냐면 걔가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그게 베이스로 안 깔리면 분계 많이 못 맞출 거예요. 참고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5번까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면 6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고 시험장 갔을 때. 이 정도면은 분계 엄청나게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9월 20일 2017년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180개 풀 때 이거 2번인가 3번 풀었었는데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문제예요. 2017년도가 올해 아니잖아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고 푸시면 돼요. 여기 몇 년도요? 2018년도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이라고 뜰 거예요? 2019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손 발생한 거죠. 근데 뭘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 40.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요? 40. 제가 여기에다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왜 외상매출금이라고 쓰냐면 우리가 분계만 맞는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맞죠? 모두 맞아야 돼요. 입력도 여기 9월 20일 보시면 잘못 눌렀네. 9월 며칠이요? 20.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대손이라고 치면 많이 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와 관련된 거 찾으면 돼요?
외상 매출금. 왜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했던 거 없어요. 참고로 지금 풀는 6개는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한두 번씩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억나게끔. 11월 12일 제품을 기부했죠. 2,000원짜리 몇 개요? 1,000개. 그럼 무슨 금? 일부금. 여기에선 이게 키포인트 아니에요. 뭐 갖다 줬어요? 예, 현물인데 뭐? 제품. 얼마요? 200.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적요 8번.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나오면 맞출 거다, 틀릴 거다, 틀릴 거다. 왜요? 이거 타이밍 잡기 만만치 않아요. 타경대체 언제 쓴다?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품 왜 만든다? 팔았어요, 기부했어요? 그러면 적요 8번이 붙어야 돼요. 걱정 마십시오. 다음에 나와도 또 틀릴 겁니다. 연습 안 하면. 이런 건 연습해야 돼요. 이건 연습 안 하면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아 맞다. 시험장 갈 때까지 아 맞다만 하면 안 돼요. 얘는 한 번만 맞추면 되는데 그 한 번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지문에 힌트가 없어요. 한 10번 나와야 한두 번 힌트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예요? 앞시험이야. 우리 애한테 나올 확률은 좀 어때요? 낮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연습해서 안 틀리게끔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하신 거? 그리고 항상 분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두 개 싸움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헷갈릴 만한 건 5번하고 6번이에요. 나머지는 그 안에 내용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건 체크했다가 한 번씩 더 꼭 보시고 이상하시면 쉬는 시간에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네,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15분 드릴 테니까 25분까지 푸세요. 메인 매출 전표 8월 3일 직수출이죠. 직수출은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미토리. 네, 수출은 그냥 수출이에요.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여긴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야 됩니다. 500개 하나당 400달러.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요? 1,100원 해서 2억 2천 나와요. 500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러면 2억 2천 나와요. 제가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500개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 얼마 나온다고요? 2억 2천 나와요. 그 다음에 돈 줬다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끝.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이거는 못 썼으면 답지 보고 쓰시고요. 앞에 보세요. 똑같은 얘기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뭐 외워라. 앞에 봐라. 제가 설명할 때 앞에만 보라 그랬잖아요. 수출에 제품에 얼마라고요? 2억 2천 미토리 그 다음에 영세율은 뭐요? 직접 수출.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요? 혼합,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플러스 20초. 연습해서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 치는데 1분씩 걸릴 거예요. 연습하시고요. 네, 9월 10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정상적인 명칭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왜요? 예, 거기 안에 보면은 마이너스 써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반품한다 그래서 반품세금계산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정상 명칭은 뭐라고요? 수정. 그래서 매출의 과세.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하고 뭐만 쓰면 되냐면 금액에다 마이너스만 쓰면 돼요.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 매출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 뭘로 팔았었대요?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
그래서 9월 며칠이요? 10일. 아직 안 늦었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시험 보기 일주일까지 이 상황이면 떨어질 확률은 99%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보다 어때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붙는 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 상황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도 이 상황이면 붙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9월 23일 공장 직원한테 준 거죠. 제가 세금 계산서 나오면 누구 고민하시라? 불공. 누구요? 불공. 거래처 아니죠. 그래서 매입에 뭐요? 과세. 어디요? 다 모아. 여. 차변의 직원 500번대 복리후생비 100이에요. 왜요? 포함.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 수표 발행했다. 9월 23일 매입 과세 품목은 선물 세트 100에 얼마요? 10. 거래처 다 모아.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작고, 원재료 아니고 복리 후생비, 대변에 뭐여? 당좌 예금. 끝. 10월 17일 사장님이 갖고 가셨죠? 네. 그러면 매입에 불공. 왜 불공이에요? 자택으로 갖고 가라 그랬어요? 회사로 갖고 가라 그랬어요? 자택 갖고 갔으면 업무와 관련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또 연습하면 돼요. 업무 무관이잖아요. 사면 집으로 갖고 가라, 회사로 갖고 가라. 회사로 갖고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갖고 갔잖아요. 그럼 업무와 관련 없다. 무슨 급금? 가지급금 363만원.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근데 다들 전문적으로 잘 푸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세 못 풀고 불공 잘 푸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건 입력 중요해요. 10월 17일 불공의 품목은 냉난방기. 여기는 330에 33만원. 왜요? 불공이니까 아니에요. 공급가액의 뜻. 부가세 별도. 그래서 여긴 따로 써야 돼요. 어떤 분 여기에다 치라 그러면 이렇게 쳐요. 363만원에 빵!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별도. 그래서 제가 공급가액 여러 번 써드렸잖아요. 나중에 또 씁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전자. 전자는 여. 왜 불공이에요? 사업과 관련 없어. 분계는 혼합. 작고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대변에 뭘로 줬대요? 수표 발행. 무슨 예금? 당좌 예금. 끝.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으면 뭐 틀렸나 체크해서 다음에 맞추면 되죠. 뭐 아직 시험 보려면 남았는데 3주나. 3주면 20점이 70점 될 수 있어요. 10월 27일 별표 3개가 아니고 2개요. 현금 영수증에다 밑줄 치세요. 뭘로 팔았죠? 네, 현금 영수증. 일단 매출의 현과. 카드로 하면요. 카과.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뭐라고요? 현과. 현과의 뜻이 현금 영수증, 과세, 이슬비. 대변에 제품 매출 20. 세금 얼마요? 2만원. 거기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받았다? 현금. 얼마요? 22.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현금 영수증이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로 나오면 카과. 세금 계산서 나오면은요. 과세 아니면 불공.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일까지 풀어보시고요. 내일 봤더니 나는 이게 헷갈려. 과세, 영세, 명세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일 가시기 전에 저한테 들렸다 가세요. 그럼 제가 숙제 내드릴 거예요. 주말에 이거 꼭 해갖고 오라고. 그거 2번만 하면 6개 중에 5개 맞출 수 있어요.
내일까지 해보고. 근데 나는 한 6개 풀면 4, 5개는 나와. 그런 분은 오실 필요 없고요. 네, 어떤 분이 오시냐면 나는 한두 개야. 4, 5개면 어느 정도 이해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채우면 되는데 나는 한두 개밖에 유형이 안 맞아.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 20에 얼마요? 2만원. 거래처는 이슬비. 분계는 무조건 혼합. 차변에 뭐요? 현금. 12월 10일 어디 갔느냐. 컨설팅 받았죠? 네.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며칠이요? 1일에 얼마 먼저 줬대요? 10만원.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기억 안 나도 거기 밑에 있죠? 매입에 과세 서울역. 수수료 줬죠? 수수료 비용 몇 번대? 500번대. 왜요? 공장이니까 50. 매입 부가세 배급금 5만원. 뭘로 줬다? 네, 일단은 선급금 먼저 처리할게요. 선급금 얼마 줬다? 10만원. 나중에 나머진 뭘로 줬다? 현금 얼마만 주면 돼요? 45만원. 왜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네, 10만원 먼저 줬잖아요. 우린 총 얼마를 드려야 돼요? 55만원. 얼마 안 줬다? 45만원. 그 다음에 입력은 요렇게 12월 10일. 매입에 과세 품목은 수수료 50에 5. 거래처는요 서울 컨설팅. 전자는 여. 분계는 무조건 혼합. 원재료 아니고 수수료. 대변에 먼저 줬다. 선급금 10. 대변에 뭐요? 현금 45. 그리고 본인이 입력이 늦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따 가기 전에 요거 설치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다가 깔고 등록하고 무한반복 하세요.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험은 딴 거 없어요. 어느 공부를 하시든지 내가 익숙하면은 쉬운 거고 안 익숙하면은 어려운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네. 분계 연습 많이 하시고 입력 늦으시면 입력 연습 좀 하시고 이상하면 갖고 오십시오. 문제 4번은 오늘 처음이라 같이 할게요.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예요. 거기 교재에는 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정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수정 고치는 겁니다. 얘는 문제 2번, 3번이 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동으로 해결돼요. 왜요? 분계만 잘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8월 15일 영업부 사원에 김기덕의 지방출장비에 대한 분계가 거기에다 밑줄 치십시오. 누락의 뜻 빠졌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해서 입력해라. 8월 15일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죠. 이 사람 얼마 썼어요? 30만원. 무슨 예금? 보통예금.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예금에서 줬다? 보통예금.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출장 갑니다. 원래 출장비는 가지급금인데 이 회사는 가지급금을 안 썼어요. 그래서 바로 무슨 예금으로 줬다? 보통예금. 우리 출장 갔다 오면 정리한다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죠?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교통비 얼마요? 30. 800번대. 왜요? 영업분.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기억나면 밑에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만 안 써드리고 내용 계속 써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용 갖고 시험 보는 거지. 분계야 나올 때마다 틀리니까. 1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일반 전표 8월 15일 가서 이거 치세요. 여비교통비하고 무슨 예금? 보통예금. 그래서 고친다 그래서 무슨 문제라고요? 수정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8월 15일 가서 차변에 출장 갔다 왔네. 여비 교통비 30. 뭘로 줬네? 보통 예금에서 줬네.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출장 가서 거래처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여비 교통비 접대비,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출장비 문제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그거 잘못 보면은 거래처하고 먹은 것도 뭘로 처리해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요.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X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9월 15일 별표 3개. 시험 볼 때까지 꼭 할 수 있는 분계셔야 돼요. 근데 이 분계는 시험 볼 때쯤 되면 맞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분계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계 중에 하나가 요 감가상각 관련된 분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오면 항상 이렇게 써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액. 취득원가 얼마예요? 600. 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350. 이라고 거기 써 있죠. 그럼 600에서 350 빼면 얼마 나오죠? 250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앞으로도 이거 나올 때마다 강조 드릴 건데요. 부가가치세 별도랑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래요? 그러면 부가세 별도면 얼마죠? 네, 300이에요. 얼마라고요? 300.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포함이 330이죠?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별도면은 300에 30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300이에요. 왜냐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0짜리 얼마에 팔았다? 3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50만 원 어떻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죠. 그러면 뭐예요? 2. 싸게 팔면요? 예, 요거 잘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얘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 분도 그 우리 아까 했었던 평균법 선입선출법처럼 웬만하면 나옵니다. 1년에 한 3번.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12회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12번 연속, 그리고 평균 2번 내지 3번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꼭 준비하시고. 근데 문제는 요걸 가지고 이제 뭐로 만들어야 돼요? 분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계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얘는 왜 메인 매출 전표일까요? 네, 거기 전자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금 계산서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9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는 항상 이틀에 맞춰주세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유형 써야 되죠. 샀다 팔았다 매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왜냐면 불공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과세예요. 누구한테 팔았다? 여수. 전자다 아니다? 전자니까 여. 아니면은요 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거 써드릴 때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만드는 분계예요. 뭐 팔았다? 아니요. 비프. 얼마에 팔았다? 예, 근데 300을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장부가액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팔았다? 600. 600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슨 액? 누계액. 얼마를 써요? 350. 요렇게 써주시면 600에서 얼마 빼라? 350 빼라. 감가의 뜻이 뭐예요? 네, 가격이 감소했다. 그래서 더해라, 빼라. 이렇게 써주면 프로그램에서 얘를 얼마로 인식을 해요? 25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연구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필살기는 외우시면 됩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고 금액만 바뀌어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는 자주 나오니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받기로 했죠? 네, 뭘로 받았죠? 현금.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예요? 네, 세금은 30이에요. 왜요? 300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몇 프로 세금 낸다? 10%. 그 다음에 답 다 써드리고 부연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아까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5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고 입력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오랜만에 푸는 거라 헷갈리고요. 이건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돼요. 다음 주에 한 못 풀어도 5-6번은 풀어야 되니까. 한숨 쉬실 거 없어요. 다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 같죠. 원래 그런 거예요. 다음 주 돼 보세요. 또 새롭지. 근데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복습 안 하면 계속 새로워요. 그래서 선행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요? 학원 가서. 왜요?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그 다음에 수월하니까. 나중에 세무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봐보세요. 회계 때 해갖고 들을만 해요. 초반에. 세무 나가기 전까지. 똑같거든요. 전산회계랑. 이론도 똑같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들으라고 하는 게 한 번 들은 사람보다 2번 들은 사람이 당연히 나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첫 번째 줄은 뭐 구하는 거라고요? 장부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돈 받은 거. 대변은 뭐요?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익 나면 대변에 유형자산 무슨 이익? 예, 손해보면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게 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혼자 하면 또 한대요. 내가 안다 그러면 혼자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벽히 알아 그러면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옆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줄수록 실력이 늘어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가르쳐 주니까. 입력하세요. 몇 월 며칠 가서요? 9월 15일. 무슨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9월 15일. 여기 들어있죠? 예, 여기만 바꾸면 돼요. 밑에만. 밑에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 찾아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분 후에 같이 또 볼게요. 요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 밑에 넣을 때는 분계만 보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맞죠? 안 고치면 돼요. 비품 600 맞죠? 안 고치면 돼요. 근데 얘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길 넓혀요. 넓혀서 봤더니 얘 뭐래요? 손실이래. 손실 없죠? 그리고 이익이죠? 어느 변? 그러면 얘를 대변으로 옮겨요. 왜요?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0 아니죠? 얼마요? 50. 그 다음에 현금은 330 맞죠? 맞죠? 여기 있잖아요. 현금 얼마요? 330. 차변에 뭐가 없어요? 감가상각 누계 누구 거요? 비품 거 얼마요? 350. 그러니까 밑에 넣을 때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얘랑 어떻게만 만든다? 똑같이만 만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넣으시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분개하기 전까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안 그러시면 시험 볼 때도 멈춰요. 제가
잘 안 일어나는데 가끔씩 일어나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연습한 사람, 안 한 사람, 하긴 했는데 잘못한 사람, 아예 안 본 사람 다 나와요. 넘어갈게요. 문제 5번 뭐예요? 결산 나오면 두 가지 쓰라 그랬죠? 네, 1분 드릴 테니까 쓰세요. 자동결산 몇 가지요? 5가지.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 다음에 쓰라고 한 게 성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당좌자산, 유동부채. 위에 거는 내년하고 관련 있다. 2년. 밑에 거는 올해 못 준 거 내년에 주고 받을 걸 예상한다. 아니면 내년에 뭐 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수동. 외화 없잖아요. 2번도 수동. 보험료 없죠? 3번은요? 자동. 왜요? 퇴직급여 있죠. 6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헷갈리는 건 두세요. 다 헷갈려? 그러면 원가에게 외우고 계세요. 1번 외화죠? 네,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뭐요? 이익.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밑에 건 결산. 위에는 결산 아닐 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원래 얼마였어요? 600. 몇 달러요?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550 나오죠.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요? 차변. 얼마 떨어졌다고요? 50. 코메리. 대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외화 환산 이익 얼마요? 50. 맨날 외화 풀 때는 똑같아요. 뭔지 알아야 되고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지금은 왜 이익이에요? 부채가 줄었잖아요. 부채 줄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공부 안 한 거. 이거 처음 봐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연습하라고 줬잖아요. 동영상까지 주고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결산 어렵다 그랬잖아요. 2번 이런 것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앞시험에 이거 나왔죠. 근데 우리 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1일. 제가 모르겠으면 일단 뭐 좀 하시라고요.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보세요. 몇 월 며칠이요? 9월 1일. 그래서 일반전표 9월 1일 갔더니 여기 써있죠. 성급 비용으로 얼마 잡았어요? 240 잡았죠. 예, 요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금액 계산 잘해야 돼요. 지금 성급 비용 얼마 되어 있다고요? 240. 240인데 성급 비용은 올해 거, 내년 거. 왜요? 자산이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봤더니 올해 게 9, 10, 11, 12. 몇 개월이요? 4개월. 내년 게 8개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조가 현재 180이죠. 예. 그러면 내년 거는 곱하기 12분의 몇이요? 8. 왜냐면 올해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4개월. 그러면 내년이 몇 개월? 8개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뭐냐면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12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2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본사는 60이죠. 여기에서 내년께 12분의 몇이라고요? 8 하면 얼마 나오냐면 4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년 거는 240이 아니라 120에 40 더해서 얼마더라? 네, 160이더라.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왜요? 금액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242, 160 되려면 얼마 빼요? 80 빼면 되죠. 그래서 대변의 성급 비용 얼마요? 80. 그러면 얼마가 돼요? 160이 돼요.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이 80만원은 결론적으로는 내년 게 아니라 언제 거다? 올해 거다. 그럼 여기 제조 보시면 원래 180이었죠? 여기 보시면 내년 게 얼마라고요? 120. 그러면 올해 건 얼마예요? 60. 그래서 500번대 무슨요? 보험료 60. 그 다음에 본사는 60이죠? 여기 얼마예요? 40 됐죠? 얼마가 올해 거예요? 20. 그래서 800번대 무슨요? 보험료 얼마요? 20. 끝. 근데 2번 같은 거 맞추라고 안 해요. 그래 2번 연습하지 마시고 1번, 3번 잘 하시라고요. 왜냐면 1, 3은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나올 때마다 틀려요. 너무 어려운 거는 조금 덜 하시고 쉬운 거 먼저. 그리고 얘네 둘을 일반전표 12월 31일인데 뭐 일반전표 넣는 거야. 분계만 맞으면 다들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넣을 거예요. 3번은 여기로 오세요. 자동은 어디라고요? 결산, 자료, 입력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몇 월? 12월. 맞죠? 이거 넣은 거 기억나세요? 퇴직급여 무슨 액? 전입액. 퇴직급여 전입액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몇 번대요? 500번대. 500번대는 총무직 생산부? 생산부죠. 생산부에 얼마요? 1080. 맞죠? 항상 여기 앞에 번호 좀 보세요. 여기 앞에 5예요. 몇이라고요? 5. 그래서 500번대 얼마요? 108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또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그리고 못 찾겠으면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여기 앞에 몇이라고 써 있어요? 8. 800번대는 무슨 부? 총무부. 얼마요? 1500.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할 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누르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부 한 해 만에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안 되면 오시는 분은 도와는 드릴 거예요. 근데 뭐 하라 마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분명히 안 하는 사람 보이는데 본인이 더 잘 알죠. 붙으실 거면 꼭 하시고. 제가 무슨 잔소리 대망도 아니고 붙으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안 좋아라 하니까 안 할 거예요 이제. 자동 결산만. 자동 결산만 전표 추가하는 거고 수동 결산은 그냥 요거를 몇 월 며칠에다 치면 돼요. 12월 31일에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동은 꼭 저거 눌러야 되고요. 수동은 그냥 여기 와서 차변에 아까 뭐였어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아까 코메리. 그 다음에 50. 대변에 외화, 환산, 뭐요? 이익.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수동은 직접 치는 거고 자동은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뭐라고요? 조회 6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1번에 뭐 나왔어요? 거래처.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자. 2번에 제조경비라고 나왔죠? 얘 분개할 때 써요? 안 써요? 제조경비 쓴 적 없어요. 보험료는 쓴 적 있죠? 쓴 적 없는 걸 계정, 분류.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분류는 월계표. 딴 데서 찾았어도 괜찮아요. 뭐만 맞으면 된다고요? 단마. 3번. 돈 물어봤죠?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어디요? 부가세 신고서. 근데 참고로 이 세 개 중에서
1번, 2번은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는데 3번은 기억 못하면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번이 좀 장난을 하나 쳤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몇 개라고요? 2개예요. 아까 결산도 시험장 가면 준비만 하시면 1번, 3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좀 어렵고. 앞에 보십시오. 1번은 거래처 뭐야? 원장. 몇 월 말? 4월 말. 계정 과목 뭐야? 외상 매출금. 가장 큰 데죠. 미림 상사. 얼마요? 1900. 끝. 되셨죠? 그래서 미림 상사에 얼마요? 1900. 2번 월계표 가서 상반기의 뜻 1월부터 6월. 그 다음에 제주경비 여기 있어요. 제주경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주경비에 무슨요? 보험료 224만원 됐습니까? 네, 224만원 거기 써 있잖아요. 쓴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제주경비 있죠? 여기 밑에 보험료 있잖아요. 얼마래요? 224. 얘 쓰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지문 항상 잘 보시고 여기에 있는 거 쓰신 분은 결론은 지문 잘못 읽은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보험료라고. 맞죠? 하이라이트는 3번이에요. 얘네 둘은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맞추는데 3번이 좀 어려워요. 일로 오세요. 신고서. 몇 기 확정이요? 몇 월에서 몇 월? 4월 1일에서 6월 30. 쳤죠? 답 얼마요? 아, 얼마 썼어요? 괜찮아요. 예, 1억 3,500이 맞아요. 왜 1억 3,500이 맞냐면 앞에 보세요. 거기 지문에 세금 계산서는 모두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기 보십시오. 1번도 세금 계산서예요. 맞죠? 대부분 시험장 가면 1억이라고 써요. 왜요?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5번 보이십니까? 얘도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답은 1억 3,500. 딴 데 가서 찾아도 돼요. 이거 거기 가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 학계표에도. 근데 뭐만 맞으면 된다고요. 조회는 답만. 그 이 두 개를 합친다의 힌트가 뭔지 아세요? 모두 얼마인가? 모두라고 나오면 그게 힌트래요. 하나다,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다라는 힌트예요. 그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 나오면 1억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게 요 세 문제 중에선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모두 얼마인가인데 대부분 1번을 많이 찾아요. 왜냐면 1번 앞에도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5번 앞에도 써 있죠.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1번이 답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세. 네. 그 다음에 5번만 답이 되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영세. 근데 얘는 그냥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답은 1억하고 3,500 더한 얼마요? 1억 3,500. 그리고 저는 딴 데서 찾았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찾냐 저기서 찾냐 상관없어요. 조회는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앞에 보세요. 내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론 푸셨으면 여기에다 다 찍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금 조회했죠? 조회한 거 여기에다 다 넣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밑에 여기에다 조회를 치는 거예요. 네. 아까 찾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채점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넣어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넣고 닫기 누르고 꼭 마지막에 요 버튼 눌러줘야 돼요. 무슨 저장? 이거 저장 안 누르면 빵점 됩니다. 왜요? 저장 하나도 안 됐으니까. 요걸 누르면 US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버튼이. 네. 그래서 요거 꼭 누르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어디로 저장? 그래서 요거 꼭 누르고, 그 다음에 시험 다 끝났어. 그럼 프로그램 끄고, USB 뽑아서 누구 주고 나오면 돼요. 감독관 주고 나오면 그날 8시에 가다반이 떠요. 그럼 그때 이제 시험지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채점하면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채점했더니 65점이야. 기다리십시오. 발표 날 때까지. 난 채점했더니 75점이야. 기다리십시오. 5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입력 잘못해서. 난 80점 넘었어. 그럼 웬만하면 붙은 거고요. 나는 60점 안 돼. 그러면 붙을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더 보시고 한 장 차이에요. 진짜 붙고 떨어지고가.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공부가 아니니까 조금씩 더 보시고요. 내일은 그 원가액이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서 원가액의 시험 보고 오늘 82회 풀었죠. 내일은 몇 회 풀 거예요? 81회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